안녕하십니까. 유현역학교육원 원장 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태어난 아기 사주를 갖고 실전 사주 감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전 사주는 그날 태어난 신생아 아기 사주를 가지고 감명을 하는 걸로 공부 앞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러면은 2021년 2월 28일 신시에 태어난 신축년 경인월 정미일 무신시에 태어난 신생한 남명아이를 가지고 감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미일에 태어났고 사주를 감명할 때는 사주팔자를 딱 보면서 신강 신약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목생화니까 인성이 됩니다. 인성이 되니까 신강사주가 되는 것이죠. 신강사주고 두 번째로는 격을 세워야 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를 기준으로 암장에 인 같은 경우에는 인목 같은 경우에는 무토와 병화와 간목이 있습니다. 근데 천간을 딱 보면서 이 인목에 암장에 숨어 있는 무토가 시지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를 격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 상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미일에 태어난 이 신생아 아기는 남명의 아기는 인성으로 인해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정화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화려한 직업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공부를 해서 자기가 배워서 표현하고 응용하는 그런 게 상관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 상관격으로 해서 똑똑하고 지혜도 있고 교양도 있으면서 자기가 말로 표현하고 화려한 직업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검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방송 작가, 드라마, 패션 디자인 쪽 이런 쪽에 직업을 해도 좋겠죠. 그 다음에 남자니까 그 다음에 천간에 뭐가 떠 있는지, 남자한테 여자는 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금과 신금은 정화에서 정제 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정제 편제가 천간에 두 개가 떠 있으면은 결혼을 두 번 할 팔자거든요. 하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뭐 두 번은 아니고 그냥 뭐 늦게 하니까 한 번으로 가는 걸로 칩니다. 그리고 이 정제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이 편제는 축토에는 암장에 계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금이 이 착근을 되어 있어서 이 편제는 되게 튼튼한 재물이 되는 것이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목에 놓여 있습니다. 인목은 아시다시피 인신사에는 역마살이잖아요. 역마살은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의 정제는 이 역마살에 재물이 놓여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이 신금의 편재의 재물이 이분한테는, 이 남자 아기 사주한테는 이게 진짜 재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은 화급금으로 해가지고 이 금을 정화로 단련시킵니다. 정화로 단련시키면 직업을 치과 의사라든지 이거는 신금은 금은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금은방을 운영해서 버는 돈, 그걸로 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재물은 토생금으로 해서 또 식신이 또 이 재물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부자 사주입니다. 그리고 또 말년도 화생토 토생금으로 해서 식신생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먹을 복도 있고 평생 먹을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화에서 미토를 깔았습니다. 토를 깔았으면은 여름에 정화인데 미토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양은 풀을 많이 뜯어먹고 양이 통통이 이렇게 살이 찌는 거니까
이게 재물복도 있고 먹을 복도 있고 평생 그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월지에 그 목으로 목화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조용신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따뜻하니까 조용신으로는 금수가 좋습니다. 금수가 좋고 그리고 이 역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는 그 육신으로 따지면 정인이 되잖아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그 고향을 떠나서 살팔자니까 회의 유학을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역마에 놓여 있으니까 그 심리 같은 거는 좀 불안 초조한 성격이 있고, 또 인이라고 하는 것은 1월의 나무가 돼서 그 어리고 순수합니다. 그래서 노는 거, 잡기에 능합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오라, 그런 유흥, 향상심도 있지만은 너무 그 욕심이 가하다 보면은 또 그 일을 그르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욕심을 또 자제해야 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여자로 그 태어났다, 아기가 신생아가 여자이면은 여자아이 사주에서는 그 관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관은 남자를 뜻하니까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팔자에 딱 보면은 이 관은 수인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축토를 그 암장에 계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수를 정화에서는 남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토를 남자로 보기 때문에 또 그 축토는 남자지만은 그 금생수루에서 그 남자운을 그 도와주는 거니까 그 관직이나 직장 생활이나 그 남자운이 좋다고는 보지만은 이 천간에 이 상관이 떠 있습니다. 화생토로에서 상관이 떠 있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떠 있으면은 남자를 밀어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좀 외롭고 고독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천간에 이 경군 신금이 금생수로해서 도와주지만 그 마음만 그 남자를 그 생하는 기운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좀 외롭고 고독한 사주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말년운이 좋습니다. 화생토, 토생금으로 식신생재를 돌고 또 미토를 깔아서 식신이 있으니까 먹을 복이 있고 평생 먹을 복이 있고 그 정편재 그 재물복도 아까 남자 아이 사주랑 비슷하게 이 편재의 성격으로 큰 돈을 버는 그 재물복은 충분한 그런 부자 사주로 감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미일주에 대해서 오늘 신생아로 태어난 아기 사주를 감명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모일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모일주는 그 임수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 수에 속하고 큰 바닷물과 같죠. 저수지나 그 담노수, 해수에 해당하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윤합격이 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하니까 그 두뇌 회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그 바닷물을 밑에를 보면은 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현무라고 하는데 좀 자기 비밀스럽고 그 음흉하고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 음기 중에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되게 왕성합니다. 그리고 지지에 오화를 깔았습니다. 지지 오화는 5월의 말띠인데 이거는 약하다고 되어지지만은 그 오화는 또 그 도화살이지 않습니까? 근데 임수는 또 천간에서 도화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모두 도화살에 해당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 이성 문제로 그 스캔들이 일어날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그 오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임수의
그 바다의 그 말로 연상이 되기 때문에 흑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화는 가만히 있질 못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말은 달려야 하니까는 그 기운이 가장 또 세고 정열적이고 오화는 활동적이면서 그 이모일주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수국화로 해서 재물이 되기 때문에 사업가나 경영자나 그 정치가나 이런 쪽에 큰 인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암장에는 기토와 정화가 있습니다. 기토는 토국수로 해서 정관이 되고 그 정화는 또 정제가 됩니다. 수국화로 해서 그 정관이 있으니까 그 여자한테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를 얘기하고 남편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남자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직이나 직장생활, 조직생활, 명예운, 뭐 승진운도 좋고 하지만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정관은 그 바른 생활, 모범 생활을 하는 그런 기운이 있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키고 착실하고 그 예의가 바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 정제의 역할이 있죠. 그 정제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재물입니다. 편제에 같이 횡재수의 돈이 아닌 자기가 직장 생활을 다니면은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서 모으는 돈을 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치밀하고 꼼꼼하고 세밀합니다. 그래서 금융업이나 그 세무업이나 아니면 숫자를 다루는 그런 직업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모일주가 만약에 그 월지를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묘월에 태어나면은 수생목으로 해서 식신상간이 됩니다. 그럼 재물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약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조용신으로는 이게 목하니까 금수가 좋겠죠. 그 다음에 4, 5월에 태어났다. 이모일주가 4, 5월에 태어나면은 여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수국하잖아요. 그러면은 재가 있으니까 이게 또 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재다신약이 됩니다. 재다신약이 되면 재물을 탐하고 돈을 좀 관리가 좀 덜 되는, 돈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다신약이 되면은 재물만 탐하지 실속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토에 태어나면 그 진술충미에 태어나면은 토국수로에서 관이 됩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직장생활, 관직, 뭐 조직생활 그런 걸 의미하고 명예운도 좋고 하지만 그 진술충미는 토가 돼서 되게 그 강한 토입니다. 그러니까 진술충미에 그 강한 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임진이 되고 임술이 되고 그 개강백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제일 강하고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함부로 좀 이렇게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아주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자 또한 기운이 왕성해서 이게 재물운도 좋고 그 활동성이 있으니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팔자에 놓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수월에 태어나면은 금생수로해서 인수가 됩니다. 인수가 되면은 신강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학자, 교육자 사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자월에 태어나면은 같은 임수니까 비경겁이 됩니다. 비경겁이 되면은 자기 기운이 세지는 거니까 그 신강사주가 되고 또 그 재물을 극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그 아내를 좀 이런 기운이 있을 경우에는 좀 잘 보듬어 줘야 되는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의 사주팔자와 이모일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